사람들은 성공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베스트셀러 서점 코너를 보면 성공한 CEO의 습관 억만장자의 7가지 비밀 같은 제목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공은 결과일 뿐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을 모방한 집단보다 실패 사례를 분석한 집단이 훨씬 더 빠르게 학습하고 성장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패를 외면한 사람들은 같은 함정에 반복적으로 빠졌지만 실패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 함정을 피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첫째, 실패를 기록하는 사람만 성장한다.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이 넘는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건 에디슨이 실패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매번 시도할 때마다 꼼꼼하게 기록했고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였고 결국 인류 역사에 남는 발명을 완성할 수 있었죠. 뇌과학적으로도 실패의 기록은 중요합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 경험일수록 강하게 각인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는 생존을 위한 적응 전략이었죠. 맹수를 만난 경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생존 확률은 급격히 떨어졌을 테니까요. 따라서 실패를 제대로 기록하고 복귀하는 것은 단순히 똑똑한 습관이 아니라 본능을 활용한 전략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무능이 드러나는 것 같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없었던 일로 치부하거나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버리죠.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둘째, 성공은 복제할 수 없지만 실패는 예방할 수 있다.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초창기 시절 게이츠는 IBM과의 협업에서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독점권을 내어주는 바람에 한동안 회사의 성장이 제한되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이후 그는 협상에서 절대 핵심 기술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공은 상황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성공한 전략을 따라해도 시장 상황이나 시대적 환경이 다르면 그대로 복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실패는 보편적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흐름 관리에 실패하면 어떤 시대, 어떤 시장이든 기업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실패를 연구하는 게 훨씬 더 확실한 보험이 되는 거죠. 진화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시도 끝에 실패를 축적하면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성공 사례를 부러워하는 데 시간을 쓰지만 부자는 실패 사례를 연구하며 생존 확률을 키우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뇌 구조.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성공 경험보다 실패 경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의 학습 회로가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특히 전전두엽과 편도체가 협력해 이 실패를 다음에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를 보십시오. 스페이스X 로켓이 처음 3번 연속 폭발했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오히려 데이터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실패 원인을 철저히 기록하고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4번째 발사에서 드디어 성공을 거뒀습니다. 오늘날 스페이스X가 인류 우주 산업을 이끌게 된 것은 사실상 그 3번의 실패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망신과 비난을 피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죠. 심리학적으로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같은 금액을 얻을 때의 기쁨보다 잃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시도하기 전부터 머릿속에서 망할지도 모른다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멈춰섭니다. 넷째, 실패를 통해서만 자기만의 공식이 생긴다. 워런 버핏은 수많은 투자를 하며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가 직접 언급했듯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 사업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단 한 달러도 투자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 체득한 겁니다. 실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버핏은 없었을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실패는 자기만의 규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남의 성공을 따라하면 결국 모방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분석하면 자신만의 필승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자의 사고방식입니다. 다섯째, 실패는 현실 검증 장치다. 성공은 종종 착각을 불러옵니다. 내가 똑똑해서 성공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운이 따랐을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 실패는 냉정합니다. 실패는 거짓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애플을 창업했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잡스는 네엑스티와 픽사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자신이 진짜 부족했던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배웠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단순한 창업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경영자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실패를 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실패를 현실 검증 장치로 봅니다. 실패를 통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준비가 부족했는지, 어떤 전략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이는 인지 부조화 해소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실패는 자기 착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는 불편하지만 강력한 스승입니다. 여섯째, 실패를 분석하는 메타인지 능력. 메타인지란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실패를 분석하는 습관이 있는 집단이 메타인지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키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 프로젝트를 경험했습니다. 아마존 파이어폰, 레스토랑 배달 서비스, 여행 예약 서비스 등 실패한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베조스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는 실험의 부산물이자 혁신의 본질이다. 실패를 분석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아마존은 결국 AWS 같은 대성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단지 운이 없었다, 내가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를 선택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의 격차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일곱째, 실패는 뇌에 강력한 기억 흔적을 남긴다. 신경과학적으로 성공보다 실패가 더 오래 기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의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실패 경험을 생존과 직결된 정보로 저장해 다음번에는 같은 위험을 피하도록 만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로켓 발사 실패 당시 모든 데이터를 팀과 공유했습니다. 실패 장면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전 정신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실패 경험을 강하게 각인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실패를 숨기면 기억은 흐려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실패를 직시하고 공개하면 학습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고 감추고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뇌에는 실패로부터의 교훈이 남지 않습니다.
결국 실패를 회피할수록 같은 함정에 다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덟째, 실패 없는 성공은 환상이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인간은 수많은 실패 끝에 살아남은 결과물입니다. 불을 다루는 과정에서 수만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농업을 시작하면서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명은 모두 실패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실패를 피해야 할 부끄러운 것으로 낙인 찍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에서 틀리면 낙제로 평가받고, 사회에서는 도전에서 실패하면 실패자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실패 없는 성공은 환상이라는 걸 압니다. 워런 버핏은 젊은 시절 버크셔 해서웨이를 섬유회사로 운영하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그는 제조업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투자회사로의 전환을 결심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세계 최대 투자회사의 기반이 되었죠.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버핏도 없었을 겁니다. 아홉째, 실패는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 심리학에서는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충격과 좌절을 겪은 후에도 빠르게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말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패를 겪을 때 우울감은 짧고 재도전 속도는 빠르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실패 경험을 축적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기릅니다. 실패할 때마다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동시에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쌓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일론 머스크가 3번 연속 로켓 폭발에도 4번째 시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도 결국 이 회복 탄력성 덕분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한번 사업이 망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며 평생 다시 시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패에 대한 낮은 내성이 결국 기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째, 가난한 사람은 왜 실패를 두려워할까?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집단 속에서 살아남아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부족 사회에서는 실패가 곧 집단에서의 배제, 나아가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실패를 사회적 낙인으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 본능에 더 강하게 지배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실패에 대한 불안과 수치심이 더 크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곧바로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받을까 두렵고, 그래서 시도 자체를 회피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실패를 사회적 낙인이 아닌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얻는 길임을 압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CEO들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실패 경험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강조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고 더 신뢰할 만한 리더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11째, 실패는 기회를 확장시킨다. 실패를 통해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해고된 후 픽사를 인수해 디즈니와 협업하게 되었고, 그 과정이 훗날 애플과 픽사의 거대한 시너지를 만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실패한 로켓 발사 덕분에 새로운 투자자들과 엔지니어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실패 장면을 공개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가 스페이스X의 도전에 주목했고, 이 회사는 언젠가 반드시 해낼 것이다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어폰의 실패는 아마존 내부에서 우리가 소비자 경험을 너무 얕게 이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이는 이후 알렉사와 에코 같은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그들의 다음 성공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닫힌 문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실패를 통해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압니다.
실패가 오히려 더 많은 네트워크, 더 깊은 경험, 더 넓은 시야를 주기 때문입니다. 12째, 일상에서 실패를 학습으로 전환하는 방법. 실패를 연구하는 습관은 CEO나 기업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반드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작은 실패 기록하기. 하루를 마치며 오늘 내가 한 실수나 아쉬운 선택을 기록해 보세요. 단순히 망했다로 끝내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를 적는 겁니다. 2. 실패 복귀 루틴 만들기. 운동선수들이 경기 후 영상을 보며 복귀하듯 나의 실패도 복귀해야 합니다. 시험, 프레젠테이션, 대화 등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면 같은 상황에서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3. 실패를 공유하기. 가족, 동료, 친구와 실패 경험을 솔직히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패를 공유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해결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4. 실패를 두려움이 아닌 데이터로 보기. 내가 부족하다라는 자책 대신 이건 데이터다라고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패는 나의 무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피드백일 뿐입니다. 13째, 실패를 성장으로 전환한 CEO들의 결정적 순간. 실패를 연구한 덕분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CEO들은 많습니다. 그들의 사례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실패가 어떻게 자산이 되는지를 증명합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에서 쫓겨났던 실패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굴욕이었지만 바로 그 사건이 픽사와 네엑스티라는 두 개의 성공을 낳았습니다.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다. 실패가 나를 가볍게 만들어 주었고 다시 창의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었다. 제프 베조스. 파이어폰은 아마존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 중 하나였지만 그 경험 덕분에 소비자 중심이라는 원칙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충분히 혁신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론 머스크. 3번의 로켓 폭발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했지만 동시에 스페이스X 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가 팀워크와 집중력을 끌어올린 것이죠. 그는 늘 말합니다.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진짜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워런 버핏. 버핏 역시 섬유 산업에서의 실패가 없었다면 투자 철학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공개하고 그것을 자산으로 만들었죠. 14째, 실패를 피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살아남는 법. 현대 사회는 실패를 혐오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에 한 번 떨어지면 낙오자로 낙인 찍히고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망하면 무능력자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위험을 회피하고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실패 없는 삶은 아무 성취도 없는 삶입니다. 작은 실패를 피하려다 큰 실패를 맞이하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은 사회 분위기와 달리 실패 친화적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도전을 자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실패를 안전하게 경험하기. 실패를 벌점이 아닌 학습 포인트로 기록하기. 실패 경험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와 지혜를 확장하기. 사회가 실패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실패를 축적하는 사람만이 결국 성장합니다. 15째, 실패가 진짜 스승인 이유. 성공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실패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줍니다. 인간은 성공의 길은 수천 갈래지만 실패의 길은 한눈에 보이는 법칙으로 남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실패는 생존 확률을 높이는 핵심 도구였습니다. 잘못된 열매를 먹어 중독된 경험, 위험한 동굴에 들어가 맹수를 만난 경험,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DNA에 각인된 최고의 학습 도구입니다. 실패를 외면하는 사람은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반대로 실패를 직시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피하며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마무리 실패를 외면하는 순간 가난이 반복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교훈으로 삼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감추고 회피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스승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실패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실패가 진짜 스승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